함부로 대할 여지를 주지 마라. 혹시 이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누군가에게 너무 쉽게 부탁을 들어주고 돌아오는 건 감사 대신 당연한 듯한 무례뿐일 때 화를 내고 싶었지만 분위기를 깨기 싫어서 그냥 웃으며 넘긴 적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한두 번이 쌓이면 사람들은 점점 우리를 말없이 참는 사람, 만만한 사람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착하게가 아니라 단단하게 살아가는 법.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지키는 대화의 기술.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못된 사람들은 만만한 상대를 노린다. 평소 표현을 제대로 못해 사람들에게 괴롭힘의 대상이 되는 이브의 사례를 들어보자. 한 번은 이브가 급한 일 때문에 차가 필요했던 도린에게 자신의 차를 빌려주었다. 도린은 이틀 뒤 아무런 설명도 없이 기름을 다 써버린 채 차를 돌려주었다. 이브는 상당히 짜증이 나고 마음이 상했지만 묵묵히 차 열쇠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입을 다물었다. 또 한 번은 도린이 크리스마스 파티 드레스를 빌려간 적이 있다. 그녀는 군데군데 와인 얼룩이 생겼다고 사과하며 드레스를 돌려주었지만 세탁을 해주거나 세탁비를 내겠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 이브는 이번에도 속으로 화를 사기며 말없이 옷을 받았다. 일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브는 한 회사의 사무실 인테리어 일감을 맡았는데 그 회사 직원들과의 회의에서 멍청한 금발 미인이라는 놀림감이 되었다. 그러나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던 이브는 일을 마칠 때까지 침묵을 지키며 괴로워했다. 대체로 이브는 만만하고 쉬운 대상이었고 늘 그렇게 취급받았다. 사람들은 그녀의 침묵을 틈타 그녀를 이용하고 함부로 대했다. 저질스러운 농담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고 이브는 쭉 그런 농담에 시달렸다. 이브는 의사소통 연습을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었다. 남을 이용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은 물어뜯을 살을 찾아 윙윙거리는 모기와 같다. 만약 모기가 나를 물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모기는 몇 번이고 다시 나를 물 것이다. 반대로 빠른 반사신경을 이용해 나를 물어뜯은 모기를 손바닥으로 탁 쳐서 납작하게 만들어버리면 다시는 나를 괴롭히지 못한다. 불행하게도 남을 이용하고 괴롭히려는 사람들은 늘 존재하며 그들은 남을 비난하고 이용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우월감을 높일 기회를 엿본다. 이를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다. 만만한 먹잇감처럼 보인다면 못된 사람들은 우리를 표적으로 삼을 것이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적극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익힌다면 언어적 반사신경을 기를 수 있고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다. 납작해진 모기들처럼 자존감 도둑들과 폭언자들은 다시는 찾아오지 못할 것이다. 자신의 어떤 행동이 마치 자석처럼 비매너인 못된 사람들을 끌어당긴다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다. 예를 들어 좋은 이웃들이 사는 동네에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멋진 집이 있다고 해보자. 그런 집은 바로 도둑들의 표적이 된다. 그 집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 만한 특별한 것이 없고 당연히 우리 집에 들어와서 마음껏 훔쳐가세요라는 안내판을 달고 있지도 않으니까 도둑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문이나 창문을 잠그지 않은 집을 찾다가 우연히 그 집을 발견했을 뿐이다. 그들은 쉬운 목표를 찾고 있었으므로 그런 집을 찾으면 바로 침입한다. 집주인이 도둑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범 조치를 하기 전까지는 도둑질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도둑들은 목표물에 접근하기 어려워야만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 자신감과 자존감, 품위를 완전히 빼앗긴 뒤 행동에 나서려고 하면 안 된다. 적극적인 의사 전달자가 되어 우리를 이용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비껴가야 한다. 앞서 이야기한 비유를 이해했으리라고 믿는다. 우리를 이용하거나 모욕하는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이 우리의 잘못은 전혀 아니다. 그들은 자기 인생이 너무 불만족스러운 나머지 만만하고 쉬운 사람들을 찾아 폭언하면서 즐길 거리를 찾을 뿐이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런 기회주의자들의 관심을 허용한다면 그것에 책임질 필요는 있다. 그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문을 걸어 잠그고 단호하게 의사소통한다면 이 포식자들은 더 쉬운 먹잇감을 찾아 다른 곳으로 옮겨갈 것이다. 단호하게 말하라.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순종적이거나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길러진 경우가 많다. 그런 탓에 자기 의견을 내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을 느낀다. 목소리를 높이면 공격적이거나 불쾌해 보일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공격적으로 보이는 것을 피하고자 수동적이고 순종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의사소통을 할 때 순종적이거나 모호한 스타일의 여성은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대개 마음속에
자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향한 분노와 억울함을 품고 있다. 정중하고 단호한 반응과 지나치게 순종적이거나 공격적인 반응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수동적인 반응은 나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바로 너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지 않다는 생각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자신을 이용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함부로 굴도록 만든다. 수동적인 사람들은 솔직한 기분을 표현하면 문제를 일으킬까 봐 두려워한다. 그러나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지 못하므로 결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공격적인 반응은 이와 반대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너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나만이 중요해라는 메시지는 다른 사람의 권리와 소망보다 자신의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더 대담하게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괴롭혀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공격적인 사람들은 남들이 싫어하는 주제를 화제로 삼거나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다. 단호한 반응은 나도 중요하고 너도 중요해. 우리 모두 중요한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는 상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리도 보호하리라는 걸 분명히 한다. 단호한 말하기는 상대를 존중하는 동시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긍정적이며 자신감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자존감도 높인다. 심리학자 엘버티와 에몬스는 당당하게 요구하라에서 적극성과 공격성의 차이를 아주 훌륭하게 설명한다. 적극성은 종종 공격성과 혼동된다. 그러니 지금 명확히 해보자. 더 적극적인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밀어붙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옹호한다는 건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양측 모두의 욕구를 고려하는 동등한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의 사례를 보면 수동적 의사소통과 공격적 의사소통, 그리고 단호한 의사소통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에 한 흡연자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워도 되는지 물었다. 수동적인 반응 괜찮아요. 정말 피우고 싶다면 피우셔도 돼요. 담배 연기가 굉장히 거슬리더라도 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참고 나를 희생해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따르겠어요 라는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다. 공격적인 반응 당연히 안 되죠. 담배를 피워도 되는지 묻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례하고 사려 깊지 못하네요. 내 차에서는 흡연 금지입니다. 이 답변은 당신보다 내가 중요하다는 것을 전달한다. 요청을 거부하는 것에 덧붙여 상대방을 공격하기까지 한다. 단호한 반응 물어봐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담배 연기가 정말 걱정되거든요. 괜찮다면 밖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게 차를 세워드릴까요? 원한다면 언제든 세워줄게요. 우리 두 사람 모두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동승자의 요구를 존중하면서도 원하는 바를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한다. 또한 차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을 원하는 자신의 욕구를 희생하지 않는 동시에 담배를 피우고 싶어하는 상대방의 마음도 헤아린다. 단호한 의사소통을 통해 윈 상황을 만들어낸다. 이 약국에서 처방약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제 다음이면 당신 차례다. 그때 갑자기 한 남자가 당신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한다. 예쁜 아가씨, 미안합니다만 중요한 미팅에 늦어서요. 제가 먼저 좀 해도 될까요? 당신 역시 집에 아픈 아이가 있어서 급한 상황이다. 수동적인 반응 네. 그렇게 하세요. 당신이 나보다 중요합니다. 당신의 시간이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공격적인 반응 절대 안 됩니다. 정말 무례하시군요. 게다가 아가씨라고 부르다니. 제가 남자였다면 그렇게 묻지 않았겠죠. 다른 사람들처럼 저기 줄 뒤에 가서 서세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요청을 거절할 뿐 아니라 적대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기까지 한다. 단호한 반응 아니요. 저도 정말 급해서요. 그래도 물어봐줘서 고마워요. 당신도 중요하지만 나도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상대방의 부탁할 권리를 존중하는 동시에 자신의 의견을 말했고 그 요청을 거절하는데 악의가 없었으며 누구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시 한번 단호하고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상황을 성공시킨다. 단호하고 적극적인 의사소통은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연습이 필요하다. 처음 얼마간은 무리하거나 서투를 수 있으니 가족이나 친구를 상대로 연습해보는 것이 좋다. 이는 마치 시행착오를 통해 새로운 요리법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 처음에는 어떤 한 재료만 너무 많이 사용하고 다른 것은 너무 적게 사용해 맛없는 요리가 될 수 있지만 끈기 있게 계속 시도하다 보면 어느새 제대로 된 요리가 완성된다. 이처럼 새로운 음식을 친구들에게 맛보게 하고 그 표정을 살펴보는 과정도 있어야 한다.
칭찬이나 유용한 조언은 계속해서 노력하고 조금씩 나아지도록 새로운 방법을 찾는데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잘 들으셨나요? 우리는 종종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상대를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속상한 마음을 삼키며 괜찮은 척 웃었던 순간들, 그렇게 마음 한구석엔 말하지 못한 슬픔과 분노가 쌓여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단호하게 말하는 것은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 너, 우리 모두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더 이상 침묵으로 나를 지우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만만한 사람이 아닌 존중받는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 마음속 작은 용기의 불씨가 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신압으로 명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